대한민국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가야 하는 그곳, 바로 군대. 국방의 의무로 인해 대한민국 남성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군에 다녀온 사람들을 위해서 적용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군 가산점제입니다. 그런데 이따가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을까요? 군 가산점이란 대한민국에 존재했던 징병 보상제도로 의무 장병 혹은 자원 입영을 통해 군에 다녀온 남성과 여성에게 7급 및 9급 공무원, 공기업 취업 응시자를 대상으로 만점 대비 5% 이하의 추가 점수를 보정해주는 제도였습니다. 군 가산점의 이야기가 처음에 화두되었던 것은 1994년 6월 이화여대 교수와 학생 2,000여 명이 청와대에 낸 7급 9급 공무원 채용시험 군 복무 가산점 폐지가 시발점이 되었는데요. 논리는 간단하게 여성은 군대에 갈 수 없는데 남자라는 이유로 군에 가서 가산점을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단체에서 가세에 의견을 제시하고 거기에 이어 지방선거에 여성 공천 20% 할당제를 요구하는 등 1994년은 여성운동의 시발점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군에 가지 않은 여성도 있지만 군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문제점도 부각이 되었는데요. 1995년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신체 장애를 가진 33살 정씨가 합격자 41명 가운데 24등을 하고도 병역 가산점을 받은 군필자들에게 밀려 불합격하는 문제가 발생.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장애로 인한 병역 미필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라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군 가산점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1995년 정부는 7급 공무원과 공기업 공채 그리고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에서 여성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히게 됩니다. 공기업 공채 그리고 행정고시 등에서 여성 응시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지금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여성의 공직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나 행정고시나 외무고시까지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명분은 전체 6에서 7%밖에 되지 않은 여성 합격자를 전체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발상으로 시작되었는데요. 당연히 평등권에 대한 침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당시에 너무나 낮았던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 보장을 위해 일부 남성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1997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영부인 이희호 여사가 등장하게 되면서 군 가산점 폐지는 속도를 내기 시작하는데요. 이희호 여사는 이화여대 출신 여성운동가로 김대중 정권 시작과 함께 지금의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특별위원회를 1998년 신설, 여성특별위원회는 1998년 제대군인 가산점 폐지를 주장했지만 당시 천용택 국방부 장관은 여성 우대를 위해 공무원 시험에서 합격자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할당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여성에게만 5% 커트라인을 낮추고 있기 때문에 여성에게 불리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천용택 국방부 장관과 김의제 보훈처장은 국가를 위해 일정 기간 봉사한 제대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으로 1998년 군 가산점 폐지를 막을 수 있었으나 그 이후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이화여대생 5명, 훗날 이화 오적이라고 별명이 불리게 되는 이화여대생들과 연세대 장애학생 1명, 장애인 1명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1999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채용시 군필 가산점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의 이유는 헌법이 정한 평등권과 공무, 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당시 정경식 헌법재판관은 가산점 제도는 혈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 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함으로써 헌법 제25조에 위배된다며 이유를 들었습니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담임권을 가진다고 하여 공무 담임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공무 담임권이란 입법부, 집행부, 사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행정자치부, 현재 행안부의 홈페이지는 해킹을 당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군필자 가산점 폐지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군필자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많은 혼란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당시 초, 중 등 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에 합격한 인원들이 2차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1차에 받은 군 복무 가산점을 모두 빼야 하는 사태가 발생. 갑자기 중등교사 임용고시에서 1차에 합격했다가 군 가산점이 폐지되면서 293명이 탈락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 거기에 당시에는 3년이 가까운 병 의무복무를 하고 다녀왔는데 어떠한 보상도 없다는 것에 많은 군필 남성들 그리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남성들에게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군 가산점제를 폐지하는 대신 병 복무로 인한 호봉을
당시 공무원에게만 인정해 주었는데요. 그것을 공기업에게도 적용하는 방침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여성들과 군에 가지 않은 남성들에게도 가산점을 주는 봉사활동 가산점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군 가산점은 매년 투표철만 되면 나오는 이슈로 떠올랐지만 부활하진 않았고 2005년 일산에 사는 고등학생 고모양은 여성도 군입대를 허용해달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어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담당함으로써 개인의 인권, 행복 추구권을 침해받고 박탈당하는 일까지 발생한다. 진정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도 남녀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다 라며 헌법 소원을 거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군대를 가지 못하는 여성과 장애인 혹은 개인의 사유로 인해서 군에 가지 못하는 남성의 차별로 인해 군 가산점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하다는 이유로 징병제 안에서 군에 갈 수밖에 없는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정말 평등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역차별이 아닐까요? 심지어 2016년만 해도 여군 부사관은 남군 부사관과 달리 의무복무가 3년이었으며 여군 사관 장교도 의무복무가 3년, 당시 남자 병사와 의무복무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군 출신들에게도 가산점이 부여되었는데 징병이든 아니든 결국 누군가 군인의 길을 택해 군 가산점을 받았고 누군가는 원하지 않았기에 가산점을 받지 않은 것인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물론 장애인 차별은 장애인 특별 채용을 더 확대해 장애인 채용의 문을 열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기업과 공무직에서도 남녀 TO가 어느 정도 분리되어 있고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대부분 군에 다녀와 분별력 없는 군 가산점이 없는데 참, 거기다 최근 그나마 갖고 있던 병복무로 인한 호봉 합산이 지금은 또 사라졌습니다. 참, 제가 장교로 복무할 때 가장 무서운 말이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저에게 말하더군요. 제가 열심히 복무하면 제가 얻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라고요. 그때 저는 할 말이 없고 오직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젊은이여 무거운 그네를 일노라 라는 정신공격을 통해 지배해 왔는데요. 정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것을 보상해 줄 수 있을지 우리 국가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군 가산점 폐지와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군 가산점 폐지, 정말 차별을 없애기 위해 꼭 폐지했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